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긴 말이 있습니다. 엄마. 그 두 글자 속에는 우리가 말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평생 지우지 못할 후회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미완성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편지는 단 한 문장으로 끝나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에서 한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현수, 나이는 올해로 56. 일찍 퇴직한 뒤 특별히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의 삶은 무료하고 고요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그는 오랫동안 방치해둔 다락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색바랜 앨범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현수는 작고 납작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봉 금지. 현수에게. 그 글씨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렀고 유품도 거의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편지가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손때로 닳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수없이 만지작거렸던 것처럼. 현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필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사실은 거기서 문장은 끊겨 있었습니다. 뒷면에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그 미완성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무엇이 그토록 미안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편지를 끝내 완성하지 못한 걸까요? 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말을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칭찬도 꾸중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시고 묵묵히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감춰진 게 있었다는 걸 현수는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달빛 아래 그는 계속해서 그 미완성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사실은 도대체 무엇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그 문장의 끝을 알기 위해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며칠 후 현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남쪽으로 3시간을 달리는 완행열차. 창밖으로는 겨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얼어붙은 논,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낡은 농가들. 풍경은 마치 기억의 필름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현수는 30년 전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20살이던 그는 음악을 하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2개나 싸주셨고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오셨습니다. 버스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현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젊음은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그는 한 번도 집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붙잡지 않은 건 이미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걸까? 기차가 멈춘 곳은 잡초가 무성한 작은 시골역이었습니다. 역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좁은 시멘트 길, 양옆으로 늘어선 흙담, 그리고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 된장 냄새와 장독대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 냄새, 이 공기, 이 풍경. 모든 것이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이 현수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수야. 현수 맞니? 그녀는 정분 씨였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현수가 어릴 적 자주 놀러 갔던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현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분 씨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냐? 내 엄마 돌아가신 뒤로 처음 오는 거지. 정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 엄마 마지막 날에도 그 편지 찾고 있었단다. 현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편지요? 응. 너한테 꼭 전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그러셨어. 그 말에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 속의 미완성 편지. 그건 아마도 어머니가 죽기 전에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정분 씨의 소개로 현수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한쪽 구석, 낡은 평상 위에 3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현수가 인사를 하자 그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중 한 분인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내 엄마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대학 등록금 말이야. 너 그 돈 엄마가 훔친 거 알지? 그 말은 칼처럼 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훔쳤다고?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너희 엄마가 마을 공금에 손을 댔어. 농협에 맡겨둔 마을 돈 중에서 일부를 몰래 찾아갔지. 그 돈으로 내 등록금을 냈어. 현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를 평생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으로 믿어왔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훔쳤다고? 다른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중에 갚겠다고 평생 일해서 갚겠다고 했어. 그리고 실제로 갚았지. 5년에 걸쳐서 조금씩. 정분 씨가 덧붙였습니다. 너 때문이지. 내가 대학을 포기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내 엄마는 너무 놀랐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야. 하지만 난 대학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등록금을 미리 내놨어. 너한테는 장학금.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현수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었습니다. 현수야, 내 이름으로 장학금이 나왔대. 학교에서 연락 왔어. 그러니까 1년만 다녀보렴. 그날 밤 현수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페이지에서 현수는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난 그 돈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현수가 알게 될 것이다. 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라는 걸까요? 며칠 후 현수는 마을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낡은 간판,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빨간 우체통. 우체국 안에는 나이 지긋한 국장님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저 김순애라는 분 아십니까?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은 안경 너머로 현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순애 씨. 아들이구만. 많이 닮았어. 국장님은 뒤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순애 씨가 생전에 매달 편지를 붙였어요. 받는 사람은 항상 같았지. 서울 어디였나? 아, 맞다. 현수 씨 자취방 주소였어. 현수는 놀라 물었습니다. 제 자취방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늘 반송됐어요. 주소를 잘못 적은 건지, 아니면 이사를 간 건지. 그래도 순애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간 돌아올 거야라고 하시면서. 국장님은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반송된 편지예요. 돌려드리려 했는데 순애 씨가 돌아가신 뒤로 그냥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닳고 낡았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야. 그 돈은 마을 공금이 아니었어.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빚이었단다. 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빚을 남겼어.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너를 찾아올 거라고 했어. 그래서 엄마는 그 돈을 빌려서 아버지 빚을 갚았어. 내가 세상에서 욕먹지 않게 하려고 그랬단다. 내가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도록.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현수는 편지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평생 미워했던 어머니는 사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하면서 아들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현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우체국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조용히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분 씨가 현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회관이 아니라 현수가 묵고 있는 작은 여관방이었습니다. 정분 씨의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현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정분 씨는 앉지도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 일에 관여했어. 현수는 찻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분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엄마가 돈을 빌렸을 때
나도 그 돈 중 일부를 숨겼어. 순애가 병원비를 못 낼 때 내가 그 돈으로 내 학비를 냈거든. 현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애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했는데 돈이 없었지. 그래서 나는 내 학비를 내는 대신 순애의 병원비는 나중에 내자고 했어. 정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애는 내 제안을 거절했어. 자기 병보다 내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순애 몰래 학교에 돈을 냈어. 순애가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 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신 건가요?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순애는 3년을 더 버텼어.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 현수는 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나를 용서했어. 오히려 고맙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내가 순애의 목숨을 앗아간 거니까. 정분 씨는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이건 순애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편지야. 나한테 부탁이 있다고 했어.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견딜 수 없었을 거야. 현수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제발 자신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줘. 모든 건 내 선택이었다고.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자신의 고통조차 누군가의 짐으로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모든 슬픔을 혼자 삼키셨던 것입니다. 정분 씨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정분 씨가 다시 현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하지만 두려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현수야, 정분 씨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순애가 숨기라고 했지만 넌 알 권리가 있어. 현수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사실 너는 내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야.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수는 정분 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엄마의 언니 그러니까 내 이모가 너를 낳았어. 그때 이모는 아주 어렸어. 20살도 안 됐지지. 미혼모가 된 거야. 당시엔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 너도 알 거야. 정분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는 너를 낳고 사흘 만에 도망갔어. 아무 말도 없이 편지 하나만 남기고 미안해. 이 아이를 부탁해라고. 현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분 씨가 다가와 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애는 그때 25이었어. 결혼도 안 한 상태였지. 하지만 순애는 너를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어. 온 마을 사람들이 말렸어. 미친 짓이라고 했지. 하지만 순애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 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분 씨는 무릎을 꿇고 현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순애는 너를 호적에 올렸어. 자기 친아들로. 그리고 평생 그 비밀을 지켰어. 마을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지. 너만 모르게.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정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두뇌는 결혼하지 않았어. 너를 키우는 게 전부였지. 현수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리도록. 정분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뇌는 내가 알까봐 두려워했어. 내가 자기를 진짜 엄마로 보지 않을까봐. 내가 친엄마를 찾으러 떠날까봐. 그래서 평생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토록 자신을 감싸 안았던 이유.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지켜야 했던 이유. 어머니는 피로 연결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강하게, 더 깊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엄마는 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보다 깊은 사랑으로 나를 낳으셨구나. 며칠 후 현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고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수는 다시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더 조심스럽게. 서랍맨 아래에서 현수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에게 엄마의 목소리. 현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였습니다. 그는 오래전 버렸다고 생각했던 낡은 녹음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다행히 다락방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야, 엄마 목소리 기억하니? 이 녹음을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내가 언젠가 이걸 찾아줬으면 좋겠어.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현수는 녹음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많구나. 엄마로서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맛있는 것도 못 해주고, 좋은 옷도 못 사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지 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나보다 멀리 가길 바랐어.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미워하는 법을 가르쳐줬던 거야. 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면 너는 엄마를 떠날 수 있을 거야. 엄마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했어. 내가 엄마 없이도 강하게 살 수 있도록. 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깊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사랑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길 바래. 엄마는 내가 자유롭게 날아갔으면 좋겠어. 하늘 높이 멀리 멀리.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현수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할게. 이제 엄마를 이해할 것 같아. 그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이별이 그제서야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 목소리는 영원히 현수의 마음 속에 남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들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생명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고향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수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현수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흙길을 따라 20분쯤 올라가자 조용한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묘비는 단순했습니다. 사랑으로 산 사람, 김순애. 현수가 직접 고른 글귀였습니다. 현수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고 향을 피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엄마, 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완성하지 못한 편지, 제가 끝맺음을 했어요. 현수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현수입니다. 엄마가 남기신 편지를 읽었어요. 현수야, 미안하다. 사실은 이 문장의 끝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사실은 사랑한다. 그게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죠. 미안하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사랑이었던 거죠. 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모든 걸 혼자 짊어지셨는지,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엄마, 저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래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저를 진짜 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잖아요.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걸 엄마가 보여주셨어요. 현수는 봉투를 작은 구멍에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게요. 엄마가 바라셨던 대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현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잘했다, 내 아들아. 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도 흘렀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랜 여정이 끝난 것입니다. 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긴 말. 엄마. 그 두 글자 속에는 우리가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편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목소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매일 다시 읽힐 것입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미완성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사실은 사랑한다. 그 문장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어머니 김순애는 그것을 평생에 걸쳐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을 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누군가의 미완성 편지가 될 테니까요. 엄마,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